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세미나 진행을 맡은 도메코 도메메 대외협력 교육 파트의 박나회 파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미나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도메코 도메메 전문 셀럽은 영상 하나 좀 보고 가실 텐데요. 이거 간단하게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퇴직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퇴직이 제가 4년 정도, 4, 5년 정도 남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이 전문 셀러 쪽에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가 셋이 있고 아직도 다 크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저 자신의 삶도 퇴직하고 나서도 굉장히 길잖아요.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육체적인 일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직장 생활이 아닌 근로소득이 아닌 사장이 하면서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찾고 싶었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단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졌다. 유통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게 되고,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직장 생활은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맙고 사실은 직장 생활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제가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직장에서 얻는 보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퇴직이 가까워지니까 직장이 뭐 회의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 퇴직하고 나서는 진짜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고요. 제가 시작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 달까지는 거의 매출이 영원히 할 정도로 매출이 없더라고요. 4월 달까지는 2, 3, 4, 4월 달까지 영원이란 거의 매출이 있어. 이거는 인터넷 유튜브 뭐 돈도 많이 번다는데 이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4월 달에 어느 순간 매출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그 4월 달에 화이트데이인가요? 화이트데이 때 사탕이 갑자기 제가 올린 상품이 프랑스 제품 사탕을 한번 올려보자 해서 사탕 올려봤는데 그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지난달에 한 500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매출로만. 꾸준히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나름 이제 이렇게 비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전문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구매 쪽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요즘 최근에 들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최근의 일인데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과 연휴가 같이 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옷을 팔고 있었는데 그때 옷이 갑자기 주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문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좋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물건도 안 들어오지 근데 태풍도 좀 있어가지고 물건이 지연되지 해서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CS를 봤는데 저희 와이프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물론 CS는 저희 와이프가 와이프가 못하겠다고 손들 정도로 CS가 많이 많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쿠팡에다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제 점수를 그동안 제가 발행하고 나온 거고 저는 가장 노하우라고 하면 몸의 셀러분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일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에게 물건을 대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제가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근데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고객들하고 CS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다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그분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잠깐 살아봤는데 돈을 엄청나게 쫓아다니면 돈은 안 돼요. 그렇다 해서 돈을 좀 외면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는 즐거움 속에 돈을 항상 벌어지는 게 있다. 즐거움 속에
그 실질적으로 행복도 오고 경제적인 자유도 오고 또 나이가 오는 여유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일도 즐거움으로 좀 돌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매몰되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휴직하고 그렇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 아이들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접근했고 그런 어떤 행복, 소소한 행복감을 찾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도매국 도매매 너들 조금은 화이팅! 잘 보셨나요? 저희 도매국 도매매를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 창업을 하시고요. 실제로 매출을 이제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저희 전문셀러분들이 이렇게 좀 온라인 창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과를 보고 있는지, 노하우는 어디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지 요거를 가장 집약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먼저 좀 준비해 봤고요. 사실 이분은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 도매매 전문셀러로 시작을 하시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보면서 이후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을 깨달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도매꽃 도매매를 통해서 은퇴를 하시기 전에 혹은 은퇴 후에도 그리고 뭔가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직장인이지만 뭔가 좀 부업을 좀 더 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를 통해서 온라인 창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창업은 인터넷이나 이제 뭐 유튜브도 뭐 네이버도 찾아보면은 사실 다양한 글이 나와요. 내가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글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요즘엔 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이 길을 좀 헤매고 이러신 분들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하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라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장점이나 요런 단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드리고 갈게요. 온라인 창업의 장점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온라인 창업은 내가 장소를 어디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도 저희가 세미나를 듣고 있지만 이 세미나 시간에도 사실은 할 수가 있고요. 카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시간도 언제든 내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그 안에만 맞춰서 언제든 좀 진행해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출근하러 와서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거나 거기서 또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복잡하진 않아요. 내 노트북만 있으면 조금 더 내 효율에 맞춰서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단점도 있을 거잖아요. 단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온라인 창업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감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창업은 이미 많은 사람이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 충분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었는데 다들 성공할 사람은 했겠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곳엔 또 엄청 경쟁이 치열한데 나 지금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긴 했는데 수익을 못 내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 뭐 사업을 하든 뭐 온라인 창업을 하든 뭐 혹은 부업을 하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수익을 못 내면 여기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 창업을 결국 망설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창업의 단점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기사들이나 이런 걸 찾아봤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 대로 다 성장했는데 여전히 매번 성장을 하고 있대요. 전달 대비 성장하고 전월 대비 성장하고 그래서 몇 프로 증가했고 이런 게 대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끝이 없다라는 기사는 제가 매번 여기 와서 매번 기사를 찾아봐도 전달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정말 많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여기는 성장의 지속성은 있다. 이건 확실하다. 그 안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만 가지고 올까 하다 오프라인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괜찮습니다. 근데 오프라인도 이제는 성장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필수고 내가 창업을 하려면 오프라인이 필수고 그에 따른 온라인이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필수고 오프라인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내가 가게를 잡아야 되고 거기에 무언가를 들여놔야 되고 혹은 내가 못하면 사람을 써야 되고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온라인부터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창업을 알겠다. 온라인 창업을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창업을 하실 거면 B2B 배송 대행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라. 저희는 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온라인 배송 대행 창업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온라인 창업은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상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이걸 할 때 어떤 걸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품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려면 저희가 이전의 유통시장의 흐름과 지금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유통 흐름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금도 물론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품 공급사분들이 우선 소매상인,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시는 소매상인 분들한테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온라인 창업자가 아니라 일반 그냥 오프라인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상품을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거래하는 1차 도매 거래가 일어나면요. 이제 소매 상인 분들이 이제 나의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다던가 혹은 오프라인을 운영하신다면 오프라인에 진열을 해놓는다던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상품 구매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은 바로 판매하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의 경우는 내가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줘요. 여기까지 발생하는 게 바로 2차 거래인데요. 사실 이전까지 우리 모두가 유통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 유통 흐름은요. 이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구조는 약간 좀 다른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상품 공급사 분들이요. 바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배송대행 사이트라는 이제 저희 도매매와 같은 배송대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상품을 올려놓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기 직전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전문셀러를 할 거예요. 전문셀러는 이 배송대행 사이트, 저희 도매매와 같은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만 먼저 다운로드 받아가서 다운로드 받아간 걸 내 쇼핑몰에 올립니다. 혹은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를 해봐요. 왜냐하면 난 아직 판매되지 않았는데 내 상품을 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해보고요. 그럼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상품만 가지고 와서 우리 배송된 사이트 도매매에서 이제 발주를 넣어요. 나는 이 상품이 어차피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이 상품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발주를 넣으면 상품 공급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직접 소비자로부터 보내주는 이런 B2B 배송대행 시장 흐름이 생겼는데요. 저희는 이걸 통해서 판매 온라인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상품을
바로 구매하지 않고 상품을 먼저 판매해보는 B2B 전문셀러를 저희가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문셀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셀러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사입으로 그리고 내가 사입하지 않고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매되지 않았을 때 재고가 없어요. 무재고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판매되는 상품만 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제만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용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지 않는 소자본이다. 이 세 개만 우선 알고 다음 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창업을 할 때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보는 요 두 개를 보고요. 질문을 해요. 도매국이 뭐고 도매매가 뭐예요? 이제 막 헷갈리실 거예요. 앞 뒤에 한 글자만 다른데 대체 그 사이트가 그래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매국은 B2B 오픈마켓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B2B 오픈마켓. 모르실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나 뭐 G마켓 옥션 등과 같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이트다. 그걸 오픈마켓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다른 건 제가 지금 앞서 말한 뭐 스마트 스토어, 뭐 11번가, 옥션 이런 쪽은요. 소비자분들이 거기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B2C 오픈마켓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도매국은 제가 B2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대량으로 도매가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을 위한 오픈마켓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앞서서 배송대행 창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송대행 사이트가 바로 도매매입니다. 상품을 먼저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사입하지 않고요. 우선은 판매를 해볼 수 있게 무사입, 무재고, 소자본으로 온라인 창업자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다라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도매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사입을 할 수 있는, 선사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도매매는 아까 제가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사입, 사입이 없어도 되는 그런 배송대행 사이트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도매국은 사실은 개인 회원분들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도매가로 조금 더 뭔가 막 100개, 1000개 단위로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약간은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기 와서 도매가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을 때 여기 와서 개인 회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개인 회원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사업자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 보면 많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매가로 사야 이제 소매가로 내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회원이든 사업자 회원이든 도매가로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게 도매국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오프라인 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사야 되니까 도매국을 주로 이용하시는데요. 도매매는 약간 달라요. 여기는 개인 회원분들, 저희 같은 그냥 개인 회원분들은 여기서 상품의 가격도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업자 회원분들, 이제 저희가 될 전문셀러 분들만 여기서 상품 얼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매가 일어났을 때 발주 넣어야 되니까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배송대행 사이트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상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가서 내 쇼핑몰에 올려놓죠.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 상세 페이지조차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도 하지 않아도 되고 재고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명의로 오픈마켓에 이제 내 사이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판매가 일어났을 때 와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내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창업을 하실 때 대부분은 도매고 도매매를 먼저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매고 도매매 소개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B2B 온라인 그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무사히 사입 채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곳은 도메코 도매매밖에 없습니다. B2B 온라인 종합 B2B 부문에서 21년째 한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랭키닷컴이라는 그 순위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도매 사이트다 보니까 어떤 오픈마켓보다도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전문셀러 분들보다는 상품 공급사 분들이 도매 쪽으로 입점했을 때 이제 수수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전문셀러 분들은 여기서 가져다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유 회원수는 한 295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일 평균 한 4만 상품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는 한 500만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개국의 글로벌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제 도매국 도매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매국은 사입을 할 수 있다.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온라인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이트의 성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도매국에서는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상품을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상품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품을 좀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뭔가 사진을 찍어서 상세 페이지를 더 수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과 좀 다르게 다른 상품이야 라는 걸 다시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포장지를 벗겨서 다시 하면 결국 또 다른 상품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마진을 좀 더 높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을 직접 만지고 보고 하기 때문에 뭔가 CS가 상품에 대한 CS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CS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상품 품질이 요건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좀 다시 바꾼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진을 높게 붙인다는 건 그만큼 내 사업 비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익 추구가 크게 가능하겠죠. 다만 단점은 뭐냐면요. 내가 상품을 사야 돼요. 사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없어요. 없으면 사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상품을 사입해야 되는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린 진입장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아예 없는 쪽보다는 약간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단점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옷을 가져다 팔았어요. 혹은 눈이 많이 오니까 장갑을 가져다가 팔았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이 디자인이 안 팔리네? 라고 하셨을 때 그건 그대로 저의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았을 때는 재고 처리를 어떻게든 뭔가 떨이를 하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처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지고 있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여긴 창고라고 썼지만 창고가 아니어도 뭐 내 집에 둬도 되고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좀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입할 때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 조금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사입을 하지 않았을 때, 무사입으로 진행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우선은 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공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를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가장 큰 배송대행 창업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 창업자분들, 이제 막 시작한 창업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창업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내가 보내줄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발주를 넣으면 이제 또 공급사분들이 보내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품을 배송해서 보내고 포장하고 어떻게든 만들고 하는 이런 쪽에는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오픈마켓에서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다거나 상품 판매에만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아까 다른 상품으로 만들었던 그 상품보다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으면 그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낮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을 어쨌든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구체적인 CS까지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선에서 CS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또 경쟁력이 높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사입과 무사입의 장단점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자본이 들지 않고 내가 우선은 시작해보고 내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도 좀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싶고 한다면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 떨이 걱정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무사히 배송 대행으로 먼저 좀 시작하는 게 초보나 입문자가 들어가기에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파냐면요. 저희가 옛날에는 자사몰을 이제 직접 만들어요. 뭐 카페24나 이런 데 이용해서 쇼핑몰을 직접 구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사실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11번가든 내가 이미 팔아도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오픈마켓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이 있죠. 그러면 내 쇼핑몰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광고비 이런 거는 사실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비용이 갖춰졌고 내가 이제 내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이 오픈마켓부터 여기서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각 오픈마켓별로 그 수수료나 혹은 운영 정책 이런 게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작을 할 때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밑에는 이게 완전 최근 거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각 마켓별 수수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내가 상품을 가져다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원가에 마진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벌고 싶은 만큼을 추가시켜서 판매를 해야 역마진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마켓마다 수수료를 확인해서 그 마켓에서 적어도 내가 일을 했는데 역마진 나서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운영 정책이나 수수료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좀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그 이유도 여기에 있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77%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고 그럼 수수료가 가장 좀 적은 곳부터 내가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다양한 오픈마켓을 할 건데 그러면 각 마켓별로 수수료 약간씩 여기에 맞춰서는 그래도 진행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옥션이나 G마켓은 이게 이베이코리아가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지가 탄탄하긴 한데 약간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시간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각 마켓을 한꺼번에 시작하시는 게 좀 낫긴 한데 그래서 입점 과정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 뭔가 아니면 승인되는데 시간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가는 모바일 쇼핑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 기사를 보면은 이제 매각이나 이런 쪽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유통 트렌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어쨌든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우선 테스트에서 시작을 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사실 여길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혹시 써보셨나요? 여기 상품 올릴 때 네이버 블로그 쓰듯이 상품을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좀 편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사실 이제 요즘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긴 하잖아요. 근데 다만 상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어쨌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
그 오픈 마켓별로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만약 내가 초보자다 라고 하면은 가장 초보자가 하기 좋은 쇼핑 오픈마켓에 가서 시작을 해보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좀 적응하거나 혹은 진행하거나 할 때 좀 괜찮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품 어떻게 올려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개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따가 그 인터넷으로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안 나면 좀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쳐보시면요. 네이버 쇼핑이 있었잖아요. 네이버 쇼핑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동안 뭐 월별이든 뭐 일자든 이 카테고리별로 상품이 어떤 상품의 키워드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혹은 그 상품 키워드에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게 인기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의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나이대나 혹은 뭐 성별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뭔가 모자를 좀 이번에 팔아봐야지 라고 한다면 뭐 패션, 뭐 의류 액세서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쪽 카테고리에서 인기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뭔가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이 키워드를 가져다가 좀 써볼까? 인기가 제일 많은 키워드는 어쨌든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키워드로 상품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명으로 들어올 확률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인기 키워드와 그 다음에 세부적인 키워드를 적절히 써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키워드별로 여성이 많이 들어오는지 남성이 많이 들어오는지도 잘 봐서 내 타겟층을 좀 더 명확화시킬 수는 있다. 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아까 이제 모자인데 여기 원피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긴 그냥 원피스로 내 상품명을 해놓는 거랑 뭔가 계절이 하나 더 들어가서 가을 원피스 혹은 겨울 원피스 모자도 뭔가 보온 모자 막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은 사실 원피스, 모자 이거는 그 다들 많이 쓸 거예요. 그 키워드를.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저희는 분석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분석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예비 초보 창업자분들 중에는 이런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원피스, 모자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모두가 쓰는 경쟁 강도 높은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세부화시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은 저희 네이버는 사실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여성 뭐 보온 모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가 더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내 상품이 뜰 수 있도록 여기 경쟁력 높고 그러면 내 상품이 저 밑에 있겠죠. 혹은 몇 페이지 뒤에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세분화시켜 놔서 조금이라도 앞에 갈 수 있게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내 상품을 어떤 거에 맞출지 선정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네이버 데이터 랩 말고도 사실은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분석 사이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뭔가 키워드를 분석해서 경쟁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지금 도매코 도매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어서 이쪽과 지금 제휴를 맺고 있어서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이쪽 사이트들 구독 혜택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 달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가입하셔가지고 요걸 한 번씩은 그래도 활용해 보시고 맞는 분석 사이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면.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는 좀 분석해서 상품을 좀 선정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매코 도매매에서는 볼 수 없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데이터 분석 사이트까지 가기에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도매꽃 도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저희 상품명을 검색하는 그 바로 밑단에 인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기 키워드로 이제 가장 지금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품 혹은 키워드가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 키워드 먼저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뭔가 핫팩이나 마스크나 장갑, 모자 이런 게 많이 올라 있겠죠? 이거를 봐서 지금 겨울 시즌이어가지고 이 키워드가 많구나. 그럼 난 이거부터 팔아야지? 라는 걸 조금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아까 분석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또 거기도 높을 거고 혹은 거기에 세부 키워드를 잡으실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도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 기획전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전은 뭐냐면 상시적으로 이제 상품 특징이 비슷한 걸 좀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시즌별로 막 열리기도 해요. 크리스마스 기획전 혹은 뭐 보온용품 기획전 이렇게 시즌에 맞춰 열리는 거는 지금 이 시즌이구나. 저희는 지금 아직 잘 모를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이 시즌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상품들에 관련해서 우선 그건 다 소싱을 하는 거예요. 혹은 그쪽 키워드를 다 찾는 거죠.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 기획전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모르겠고 그냥 봤는데 바로 보고 싶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 메인이나 이제 일부 메인에 보면은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냥 노출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시즌에 맞춰서 많이 찾으시니까 그 상품들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모르겠다면 그 메인에 가서 메인에 있는 상품부터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가장 맞는 상품일 테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상품 먼저 가져다 그냥 판매를 해보세요. 이게 저희가 B2B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B2B 사이트와 B2C 사이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는 어쨌든 한 시즌 앞서서 상품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시즌에 맞춰서 여기 상품들이 노출돼 있어야 그 또 전문셀러분들은 그 상품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소비자분들이 막 찾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겨울이 아닌데 이게 왜 올라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이걸 올려놔야 내 상품의 노출도가 오를 수 있게 시즌 앞서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어떻게 찾지? 라고 하신다면 저희 사이트나 데이터 분석 사이트나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상품을 선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뭘 상품을 팔아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실은 내 스토어나 내 쇼핑몰의 컨셉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잡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대량 등록해서 팔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잘 팔게 됐을 때 좀 최적화시켜서 소수의 상품을 팔아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각 그 오픈마켓별로 상품을 등록시킬 수 있는 그 수치가 다릅니다. 근데 되게 많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면 뭐 시즌성이든 혹은 다양한 상품이든 갖다 팔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야나 키워드를 가리지 않고 그냥 상품을 다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대량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 매일매일을 왜 매일매일 해야 되냐면 각 오픈마켓별로 어쨌든 신상이 올라오면 점수가 낮을 거잖아요. 판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상에 대해서는 약간 점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그 신상에게 줄 수 있는 그걸 혜택을 이용해서 다시 또 새로운 상품 등록하고 다시 또 새로운 상품 등록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꾸준함이 필요하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지금 저희에게 노출됐던 건 1시간이면 다 이제 4시간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한 6개월 이후, 그때 자리가 잡아서 매출이 낮고 이제 괜찮을 때인 거고 첫 시작하는데 어떻게 첫 시작부터
나는 1시간이면은 이제 다예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반복 루틴을 잡아서 내 매출이 날 때까지는 꾸준히 노력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상품을 내가 대량으로 올려봤더니 아, 내 스토어에서는 이런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상품의 카테고리를 올렸는데 나는 육아 관련 상품이 팔리네?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쪽 상품에 집중해서 그쪽 상품들로만 올리거나 아까 최적화 말씀드렸죠. 이제 그쪽 상품은 좀 더 분석을 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무슨 세부 키워드를 뭘로 잡고 이런 걸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이제 거기는 좀 더 맞춰서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최적화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든 이미지든 카테고리든 이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잡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초기 시장을 좀 진입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량 등록을 좀 먼저 해보고 맞는 상품을 찾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상품 전문셀러 초기 우리 지금 다 초기이실 건데 초기에는 우선 많은 상품을 등록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가 좀 알겠나라고 하거나 혹은 지금은 요 시즌이지. 나는 시즌에 대한 감도 설 거잖아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 설날도 앞두고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시즌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한 중기쯤에는 대량 상품도 등록하고 그다음 시즌에 맞춰서 등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을 때는 지금 시즌엔 이걸 팔고 나는 이 상품들을 잘 파니까 이 상품들을 조금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최적화시켜야지.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는 감이 높아 혹은 나는 유통에서 사실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오래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최적화시켜서도 진행을 하셔도 되거든요, 바로.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상품감이 없을 때는 전 대량 등록을 좀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좀 카테고리를 찾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사실 아까 전에도 봤지만 오픈마켓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량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오픈마켓은 엄청 많고 그럼 내가 그걸 맨날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시간이 되나요?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는 혼자인데, 난 1인 창업을 했는데 혼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통합 관리 솔루션이 있어요. 지금 여긴 제가 샤플링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만큼 마켓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솔루션에 다 연동을 해둡니다. 그 기본 세팅은 사실 다 필요하세요. 그 기본 세팅을 해놓으면 이 샤플링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주문을 한 번에 땡겨와요. 그리고 발주도 한꺼번에 넣는 거. 여기서 상품도 다 고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여기 사이트를 싹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리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거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시간 단축이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남는 게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문 발주 넣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더 좋은 상품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이슈 트렌드가 뭔지를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적인 작업은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아니라 나는 상품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시즌에 맞춰서 상품을 올리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통합관리 솔루션을 좀 활용해서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좀 아까 샤플링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상품을 주문하거나 정산하거나 뭔가 혹은 어쨌든 내가 뭘 잘 팔았는지 통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만의 상품을 찾으니까 이런 걸 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배울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네이버에서만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 저희 도매꽃 도매매 교육센터에서 저희가 사실 엄청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 관련해서 엄청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교육들을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샤플링 활용한 저희 배송대행 창업 이것도 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든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나는 근데 교육을 좀 어디서 받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뭔가 사고 같은 걸 좀 줄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매꽃 도매매 교육센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은 사실 저희 메인 교육이긴 하거든요. 스터디 그룹이라고 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이 메인 강의여서 저희가 메인 배너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시면 바로 보이실 건데 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2개월치 정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노출이 잘 되는지까지가 나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강사님까지 그 사진가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월 평균 한 5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신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자 등록부터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하는 법 그리고 노출시키는 법까지 전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온라인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쪽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건 어쨌든 유료 강의인데, 내가 이게 들어야 되는지 맞는 샘플이라도 좀 보고 싶다. 혹은, 그래도 내가 정보를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듣기 전에 유통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좀 배우고 싶은데, 완전 초보. 더 듣고 싶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앞선 과정을 조금 만들어 놨거든요. 요건 무료예요. 일회성이고요. 완전 유통을 완전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왕초보 예비 창업자 요 교육을 먼저 좀 들으시고요. 뭔가 아리까리하게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기본부터 알고 싶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수료 0% 시작하는 요 세미나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기 배너 누르면 요 과정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20일 오늘이 20일이죠. 네네. 그래서 무료 세미나가 내일도 있고요. 토요일에도 한 번 있어요.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는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자 등록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요즘엔 사실 정부24라고 사이트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어쨌든 내 옆에서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나는 시작을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무료 세미나에서 시작을 해보시고요. 이러한 흐름이구나 라는 걸 좀 한번 이렇게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저희가 안 열렸어요. 근데 요거는 열려서 바로 요번 주 있어요. 저희가 월 1, 2회씩은 열거든요. 저희 도매꽃 도매매 교육센터 가 여의도역에 있습니다. 여의도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매꽃 도매매 그 도매꽃 본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만약에 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교육 신청은 하셔야 돼요. 여기 교육센터 저희 도매꽃 도매매 교육센터 들어오셔서요. 메인이 딱 보이는 이 배너 있죠. 여기로 눌러서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신청하기 바로 되거든요.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뭔가 그 연락처나 이런 게 받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강의 안내 메일 그런 안내나 이런 걸 조금 보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남겨주고 가시면 저희가 요거는 좀 링크나 이런 걸 좀 전달 드릴게요. 만약에 가능한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아,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지금처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영상도 좀 보여드렸는데, 유튜브로도 저희 아까 전에 저희 전문 셀러분들, 이제 좀 잘 판매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공유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도매꽃 도매매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셀러분들의 노하우나 혹은 저희가 상품들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매꼭 알림톡이 있습니다. 여기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희가 사실 무료 세미나 이런 괜찮은 강의들은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링크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 알림톡은 바로 친구 추가 저기 노란색 저거 하면 친구 추가 되거든요. 조금 크게 해야 될까요? 어, 여기 끝에 있거든요. 요거 해놓으시면 저희가 뭔가 그 시즌에 맞춰서 이 상품 팔아보세요. 이것도 나가고, 무료 교육 있습니다. 라는 것도 나가고요. 다음 달 키워드는 이겁니다. 혹은 저희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고요. 맞춰서 이런 걸 좀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요거 다 하셨나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